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전역대급 대역전 1617 터키 리그 플레이오프 준결승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드킴이 페네르바체에 있었는데요. 1차전을 지고 2차전도 1세트까지 패했습니다. 그래서 1차전과 2차전 1세트까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당시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월드킴이 올 시즌 가장 침체된 경기를 했습니다. 월드킴이 살아나지 못하는 페네르바체는 터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난적 엑자시바시에 완패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8일 터키 이스탄불 엑자시바시 스포츠살롱에서 열린 준결승 1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졌습니다. 앞서 페네르바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엑자시바시를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서 세트 득실률에 뒤져 챔피언스 리그 결선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는데요. 터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페네르바체는 서록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엑자시바시의 높은 블로킹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르비아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을 따는데 큰 공헌을 했고, 세월을 거슬러 지금 2020년 도쿄올림픽 때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났던 세터 마자 옥제노비치의 현란한 토스에 모기 옥제오 오면서 고전했습니다. 옥제노비치는 전광석과 같은 속공과 다양한 토스로 페네르바체의 블로킹과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1세트에서 두 팀은 서로 점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막판 뒷심 싸움에서 집중력이 앞선 팀은 엑자시바시였습니다. 엑자시바시는 내리 2점을 올리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2세트에서 15대15에서 엑자시바시의 블로킹은 나탈리아의 공격을 연속 블로킹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기세를 탄 엑자는 이름이 레이첼 메가담스와 비슷한 레이첼 아담스의 속공을 앞세워 먼저 20점을 넘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19대20까지 추격했지만 동점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엑자는 네슬리한 디미르 퀼러의 공격 득점과 조단 라르손, 이번에 도쿄에서 금메달 땄죠, 의 블로킹 득점으로 2세트를 25대19로 따냈습니다. 벼랑 끝에 물린 페네르바체는 3세트 초반 월드킴을 벤치로 불러들였고, 이후 엑자는 레이첼 메가담스의 빠른 속공과 네슬리안의 공격을 앞세워 10대5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페네르바체는 폴렌 우슬레 팔라반과 나띠의 공격 득점으로 20대22까지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3세트 막판에는 쉬고 있던 월드킴이 다시 코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옥제노비치가 시도하는 속공에 속수무책으로 또 무너졌습니다. 결국 엑자시바시가 3세트를 25대22로 따내며 준결승 1차전에서 페네르바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드킴은 9점에 그쳤습니다. 나띠는 팀 최다인 16점을 기록했고요. 그리하여 드디어 찾아온 2차전에서 반드시 3세트를 따내야 됩니다. 3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졌기 때문에 승점이 같아지려면은 3대0 또는 3대1로 이겨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골든세트를 가는 거죠. 그런데 2세트를 만약에 내주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2차전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2차전 1세트에서 월드킴을 비롯한 나머지 멤버들이 분전을 했지만 역시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즉 1차전 3세트와 2차전 1세트까지 내리 4세트를 연속으로 패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 어떤 세계의 모든 팬들이 이 시합은 페네르바체가 당연히 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라이브로 보진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일단 이 시합 해설위원부터 재밌습니다. 누군지 한번 목소리를 듣고 맞춰보십시오. 그렇죠. 이번 세트의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되는 페네르바체 팀이기도 하고요. 20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유해자 감독관이 이 시합의 해설위원을 그때 맡았었네요. 찬스볼 오른쪽 몸을 날려봤지만 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번 세트에서도 자, 지금 보시는 분은 페네르바체의 당시 감독이었던 아본단자 감독인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럽 배국에는 탈모겔 회원들이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중 한 분이 되시고 전설적인 명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트로피를 일궈냈던 명장이신데 월드킴의 6대 스승 있습니다. 김동열, 황현주, 김형실, 로베르토 귀마레스, 라바리니와 더불어 6대 스승에 속하는데 페네르바체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좀 월드킴의 배구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가르침을 주셨던 이제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네. 이 부분에서 멜리스 선수가 좀 이겨내야 되거든요. 방금 안타깝게 디그를 놓친 이 친구는 이제 멜리스 일마즈라고 97년생 리베로인데 2014년도부터 페네르바체 1군에서 프로로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미 1은 축구도 그렇고 뭐 배구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드래프트 제도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애들을 순번을 매겨가지고 각 팀에서 차출해가는 방식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럽은 스포츠가 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유소년 클럽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뭐 유소년군이 있고 이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잘하는 친구들을 영입을 하는 거지, 유소년 클럽에서. 가지고 거기서 그냥 키워서 바로 데뷔를 나중에 프로로 시키는 그런 건데, 너무 실력이 특출나다. 뭐 예를 들어 메시다. 그러면은 17살 때부터, 원래 바르셀로나 유소년에 입단해서 17살 때 데뷔하는 시합에서 들어가자마자 막 골 넣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마즈도 기량을 인정을 받아서 거의 중학생 때부터 페네르바체 프로 생활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완전 애기라 가지고 귀요미 했었는데, 요 시합 때는 상당히 또 몇 년 지났다고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페네르바체가 반격합니다.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브라질 팀의 주장이자 한국에서도 뛰었던 경험이 있고 월드킴의 절친인 나띠가 강렬한 고공 스파이크로 대각을 노리는군요. 에다와 누사라의 속공 콤비 플레이도 2세트부터는 잘 맞아 떨어집니다. 선수의 손끝이 좀 살아있습니다. 초반부터 용상박 각축 공방전이 펼쳐지는군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미국팀 주장이자 나중에 액자시바시에서 월드킴과 같이 뛰었던 절친인 라르손이 연속으로 레프트 오픈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것도 월드킴이 있는 곳을 노려서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네슬리안 디미르 귤러라고 과거에는 터키 여자 배구의 전설이었다고 해요. 현재는 은퇴해서 행정관과 지도장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네슬리안의 강한 서브, 이번엔 빗나갔습니다. 네슬리안의 서브 범실을 아쉬워하는 액자 감독님, 이분도 탈모계 회원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분도 되게 유명한 감독님입니다. 이번엔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대각 쪽을 뚫어냅니다. 공격의 각도가 지금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고 있는 나르손 선수입니다. 나르손의 좋은 서브, 리시브. 속공! 디틀레! 디틀레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네. 이 친구는 또 센터인데 디클레 누어바바시라고, 체격은 거대한데 얼굴이 귀엽다 해가지고 거요미, 한국으로 치면 양뽕에 좀 해당되는 그런 이미지를 좀 터키에서 좀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에다가 터키와 페네르바체를 대표하는 간판 세터라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한 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클레 누어바바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2세트부터 중앙을 장악하는 그런 역할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해자 위원의 총애를 한꺼번에 받는 해설을 좀 중점적으로 들어주세요. 누어바바, 너는 역시 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센터로서 부족함이 없다. 앙고라 이스탄불. 저것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온 나의 블러킹을 뚫었다 이거지, 레이첼 마가담스. 방금 누어바바의 속공이 성공을 하고 서브를 하러 후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위에는 센터에 누가 있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에다가 밀어넣습니다. 완벽한 네트 플레이. 역시 에다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렇죠. 페네르바체 팀은 미들 브로커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쓸만한 선수가 있어야죠. 지금 거의 에다 선수와 디틀레 이 두 선수로 지금 시즌을 이끌어온 페네르바체 팀입니다. 디틀레 선수가 이번 시즌에 잘해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어지는 다음 랠리에서 발라딘의 스파이크가 블로킹 맞고 바운드된 공을 월드킴이 절묘한 자세로 살려내고, 그것을 나띠가 백어택을 시도해봤지만은 3블럭에 걸려버립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타는 속공이 없는 중앙 백파이프 공격은 소용이 없습니다. 네. 죽음입니다. 이 부분은 속공을 쓰지 않고. 자, 블러킹 득점에 성공하고 후위로 가서 서브를 준비하는 레이첼 메가담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죠. 고글을 벗었죠. 그렇죠? 전위에서 고글을 쓰던 사람이 후위로 가니까 고글을 벗었습니다. 그러면은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원시구나, 노안이구나,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가까운 게 안 보이는구나. 그런 게 아니죠. 자, 요게 누구 스타일이냐면은 같은 미국 센터인 아킨 라데오 스타일이에요. 아킨 라데오는 출산 이후에 복귀를 해서 도쿄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인데, 이분이 딱 이렇습니다. 전위에 서는 곡을 쓰고 서브 넣으러 후위로 가면은 곡을 벗습니다. 그리고 서브 넣은 다음에 리베로랑 이제 교대를 하겠죠. 이게 이 사람이 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눈을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스 없는 고글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위에서는 상대가 스파이크를 때리면 우리 센터 블로커들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지 않고 부릅뜨기 위해서 고글을 이제 쓰는 거지. 내 눈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후위에 가서는 이제 고글이 시야에 방해가 되니까 정확한 서브를 위해서
고글을 벗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러킹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거죠. 선배인지 후배인지 모르지만 선배겠죠. 선배인 아킨라데우를 벤치마킹한 레이첼 메가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고글을 벗고 월드킴에게 목적타를 때리는 레이첼 메가담스. 월드킴의 리시브가 약간 흔들려서 누사라가 달려가면서 겨우 토스를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토스가 부정확했는데 이런 어려운 하이볼 상황에서 스스로 리시브를 받고 어려운 공을 처리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어택은 월드킴의 특기라는 거. 연타로 밀어넣어서 상대방을 완벽히 속여버리고 득점을 합니다. 이봐 사라 누사라, 토스를 할 때 공을 네트 쪽에 붙이란 말이야. 내가 네트에 붙은 공 좋아한다는 거는 웬만한 배구 초짜 팬들도 다 안다는 말이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너의 아들을 납치해버리겠어. 네가 먼저 리시브 정확하게 안 했잖아. 니콘 나차치마. 그리고 나 시집 안 갔어. 네. 그런 점들이 볼에 대한 애착입니다. 월드킴을 집중 마크하는 액자의 작전을 역이용해서 누사라는 센터를 이용한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데 2단 연결된 볼을 때려봤습니다. 수비 됐습니다. 다시 누사라. 그렇죠! 에다가 깔끔 왼쪽에서 때렸는데 블로킹. 또 한 번 에다. 에다가 반복해서 득점을 하다 보니 이번에도 블로커들이 이동 속공 쪽으로 현혹되는 틈을 타서 월드킴으로 시속공을 펼치는 누사라의 세트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누사라의 연결. 김연경 그렇죠. 득점. 누사라의 점토스. 나탈리아. 그렇죠. 블로커. 나이스. 16대 9. 이어지는 폴렌의 백어택을 레이첼 메가담스가 블러킹하고 페네르바체의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군요. 월드킴이 주변 동료들을 격려합니다.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얻은 폴렌이 연타 처리 공격을 성공하고 라이트에 라이트로 응수하는 액자시바시 네슬리안의 호쾌한 스파이크가 매우 큰 낙차로 내리꽂아지는데요. 라르손의 목적타 서브를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스치듯이 피해서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에 순간 판단력이 돋보이는 월드킴. 무릎이 안 좋고 체력이 소진된 나띠를 대신해 그루테스 마렛이 교체 투입됩니다. 저 당시는 모르겠지만 현재 네덜란드 대표팀 주장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멋진 디그를 뽑아내는 그루테스 마렛. 동료가 살려낸 기회를 월드킴이 놓치지 않고 허를 찌르는 연타 득점으로 연결하네요. 이번에는 레이첼 메가담스가 중앙이동 속공을 하는 척해서 에다를 현혹하고 닐라이가 우측으로 토스를 올려서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득점왕이자 월드킴의 절친인 포스코비치가 때리는 대각타를 에다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고글을 벗고 신중하게 목적타 대상을 물색하는 레이첼 메가담스. 어디를 노릴까요? 그로테스 마렛의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는데 일마지가 그것을 침착하게 월드킴에게 올려줍니다. 월드킴은 그것을 또 본인의 필살기인 노룩 페인트로 대각을 때리는 척하다가 직선으로 기습을 성공시키고 득점은 났지만 리시브 실수를 해서 의기소침했던 그로테스 마렛을 일마지가 위로를 해줍니다. 이제 다 컸습니다. 저 때는 아직까지 번호판이 쓰여진 밥주걱을 들고 선수 교체를 했었던 터키리그. 이번 코보컵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밥주걱 안 들고 교체하더라고요. 여기서 보스코비치의 치명적인 서브 범실. 페네르바세가 준결승에서 처음 세트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으란 법은 없네요. 그렇죠. 예. 역시 마렛 선수입니다. 예. 네, 마렛 귀중한 역할을 선수가 해줬어요. 교체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좀 전환을 해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다시 투입된 나띠와 누사라의 호흡이 맞지 않아서 네슬리안에게 블러킹을 당하고 작전 타임을 부른 아본단자 감독. 그런데 왠지 이상한 사람이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분명히 이제 본인을 기용해달라는 그런 암묵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전형적인 움직임인데요. 자, 저 선수는 톡소이 구이데띠라고 하는 터키 출신의 이제 센터인데요. 그동안 돌파리 채널을 꾸준히 보시거나 아니면은 도쿄올림픽을 좀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어디서 들어본 단어죠? 구이데띠. 그렇구나. 그 8강전에서 만났던 그 터키팀 감독이잖아요. 라바리니 감독의 스승이라고 했었던.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이데띠라는 성이 같으니까 부녀지간인가 보다. 아버지는 감독이고 딸은 배구 선수인가요?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큰일 날 오해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외국은 저쪽은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이제 구이데띠가 된 겁니다. 근데 부녀지간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나이 차이가 16살이다 보니까 부부지간입니다. 구이데띠가 바키프방크의 감독이잖아요. 현재까지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원래 톡소
톡소이가 바키브방크의 같은 팀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톡 쏘는 매력을 발휘를 해서 구이데티 감독과 결혼을 해서 톡소이 구이데티가 된 거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이 팀 저 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적을 해가지고 지금 페네르바체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의문이 들죠. 아니 같은 팀의 감독과 선수로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은 계속 같은 팀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적을 하면은 중간중간 리그에서 적으로 만날 거 아니냐? 왜 그런 판단을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미혼인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톡소이가 그 바키방크 선수들하고 동료 선수였는데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어느 날부터 감독 사모님이 돼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어색할 거 아니야. 그런 기류를 당연히 톡소이도 느낄 것이고 구이데티 감독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톡소이를 선발로 기용이라도 했을 때 저거 마누라라고 선발로 기용했다고 막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팀의 평화를 위해서 구이데티 감독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톡소이가 이적을 뭐 해가지고 페네르바체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일단 선수 교체로 좀 리듬을 끊어줍니다. 네. 24대 20에서 24대 23까지 엑자시바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 대 서브. 그렇죠. 잘 받았어요. 그렇죠. 에다가 끝내줍니다. 25대 23. 역시 에다손입니다. 예. 에다손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저런 판넬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저도 갖고 싶네요. 점토스 레프트 공격 시도. 발라딘 공격의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페네르바체. 심판 어르신도 탈모길 회원이고 자연스럽게 탈모 삼각편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도 에다가 외발 이동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띠에게 오픈 속공을 주는 누사라. 상대 블로커들이 완전히 교란당했습니다. 아담스의 서브. 네, 좋은 리시브. 누사라. 나탈리아. 그렇죠. 그대로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지금처럼 세타들이 더블. 네, 좋은 리시브. 누사라 속공. 그렇죠. 깔끔하게 처리. 그래도 디칠레 선수가 속공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디칠레 선수입니다. 1차전에 이어서 지금 2차전도 모든 볼들을 지금 대각으로 지금 볼을 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항상 몸은 미리 움직이지 않더라도 마음이 미리 가 있다면 얼마든지 걷어낼 수 있는 볼들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관객석의 두 선수는 브라질의 타이자 메네제스하고 러시아 꼬셸레바 두 선수인데 엑자시바시 선수 외국인 선수인데요. 예, 저렇게 관객석에 있는 이유는 리그의 외국인 선수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2014-15 때는 터키 리그의 외국인이 한 샵에 3명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4명까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자시바시 같은 경우는 레이첼 메가담스, 라르손, 옥제노비치, 보스코비치 이렇게 4명이 나왔으니까 2명은 엔트리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굳이 6명을 저렇게 계약을 해놓는 이유는 물론 시합마다 돌려 쓰는 것도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외국인이 이제 6명까지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때리기 그렇죠. 쉽지 않은데요. 이 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현경 선수 끝까지 볼에 집중을 해서 득점을 가지고 옵니다. 네, 김연경의 포인트. 네, 김연경 선수가 지금처럼 팀을 이끌어 나가줘야만이. 나탈리아의 서브. 리시브 길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나이스! 김연경 확실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네, 리시브 김연경 됐고요. 안정적인 리시브. 누사라가 언더로 연결했습니다. 폴렌. 지금도 폴렌 선수 한 템포 늦었죠. 네, 라르손의 블로킹 득점. 폴렌의 방금 공격 실패로 인해서 감독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아니 시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 성질을 내세요 감독님 모습만 트로크. 그리고 누사라의 토스가 부정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트로크 어디서 말다르랬고 야 감독이 시키면 시켰다라고 해야지. 아무리 감독이라도 선수한테 그렇게 손가락을 드시면 안 되죠 징기스칸. 그건 몽골이구나.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 검지 손가락이다. 폴렌 참어. 그래도 어르신이잖아 갈라타사라이. 내가 토스 실수한 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입장 난처해졌네 사우디가. 좋은 리시브. 누사라의 연결. 이번에도 폴렌 쪽. 그렇죠. 이번엔 뚫어냅니다. 지금처럼 준비만 하면 됩니다. 네. 어이 폴렌 최고의 스파이크였어. 월드킴 아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그럼 어쩌다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넌 우리 팀 간판 공격수라고. 폴렌 너의 승부욕과 오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까 내가 일부러 뭐라고 한 것이었단다. 이런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난 상관없다. 너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김연경이 가서 또 토닥여 주네요. 이제 폴렌. 지금은 김연경이죠. 누사라. 김연경이 그렇죠. 득점. 김연경의 득점.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 월드킴이 디그를 정확히 해서 누사라에게 정확히 보낸 뒤 그 토스를 본인이 받아서 너무나 신속하게 공격을 하니까 화들짝 놀란 네슬리안이 황급히 막아보려고 하다가 네터치가 아닌 넷푸쉬를 범합니다.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상대방의 범실입니다. 네. 또 김연경 선수가 또 화이팅하는 모습으로서 지금 팀워크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서브 디틀레 떨어집니다. 서비스! 디틀레 서비스. 누아바바에게 일격을 당하는 액자 시바시 라르손이 펄쩍 뜁니다. 근데 왜 기뻐서 뛰는 것처럼 보이죠? 액자는 레이첼 메가담스를 이용한 가운데 정통 속공으로 득점을 하고 그에 응수해서 누사라도 가운데 속공으로 에다를 이용한 득점을 하고 그러니까 또 보복성으로 가운데 속공으로 레이첼 메가담스가 득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사라가 거의 드러눕다시피 백토스를 해서 에다의 외발 이동을 성공시킵니다. 그랬더니 옥제노비치는 진짜로 땅에 들어 누워서 레이첼 아담스를 이용해서 속공을 성공시키고요. 정말 맞불 작전으로 지금 이번 세트는 경기를 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레이첼과 에다가 후위로 갔으니까 이제 센터를 이용한 공격은 이제 좀 당분간 쉬겠군요. 몸을 낮추면서 셋업 그리고 속공으로 처리했습니다. 깔끔한 어택 커버. 다시 누사라. 이번엔 그렇죠! 속공으로. 디틀레 득점. 디틀레 선수까지 지금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3세트는 이른바 센터 전쟁이군요. 양팀의 사령탑 누사라와 옥제노비치의 맞불 전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 세트도 일어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월드킴은 어떻게 팀원들을 인도해 나갈 것인가. 그 결말은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 Dr. Quarks and the Volleyball Magazine. Beyonce.